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한 주 시장 알차게 정리해보고요. 다음 시장 전략까지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시장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죠.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 양시장 숨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글로벌 증시 애플이 하락하면서 주춤했지만 나스닥을 제외하고 그래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3거래일 만에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정리부터 해주실까요? 네, 사실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를 보면 상당히 좀 견고하죠.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제 누적됐던 것이 미국 증시도 고점이 아닌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다우지수는 다시 마이 2,300포인트를 돌파하는 이번 주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속보가 하나 떴죠. 미국의 상원에서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이 51대 49로 통과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이끄는 거는 사실 크게 보면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자체가 미국 증시를 좀 이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은 부분, 과연 지금 미국의 옐런 의장이 내년 2월에 임기가 종료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라든지 일단 11월 중순 정도가 되게 되면 차기 의장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슈 자체가 장의 흐름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시장에서 말은 많습니다. 조금 더 매파적인 사람이 다시 예를 들어서 연준 의장으로 가느냐 그렇게 말은 많은데, 연준이 이번 주에 보여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이제 이달 말 10월 31일, 11월 1일 날 FOMC 회의를 열리게 되는데, 일단 베이지북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기존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약간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해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마드리트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 그 말 자체는 연준은 지금 자신 있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오히려 트럼프의 세제 개혁과 맞물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고, 기술주 주가가 좀 부진한 건 제가 볼 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애플은 이제 다우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고 나스닥에도 있는데요. 애플은 사실 지금 주가는 조금 부진합니다. 아이폰 8의 논란, 배터리 부풀림 현상, 또 아이폰 X의 출시 지연. 아이폰 X가 아마 다음 주 후반부터 글로벌 출시가 되는데요. 한국에는 11월 달에 들어오는데 일단은 그런 애플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견고하기 때문에 기술재 조금 부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 쓸 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중국 증시가 보면 조금 최근에 중국 소비주가 잠깐 이번 주 좋았다가 물론 오늘 약간 파라다이스 같은 건 강합니다만 다른 종목은 쉬고 있는데, 사실 가장 이번 주에 강했던 이슈 중 하나가 시진핑 집권 2기죠. 그래서 사실 중국 관련 좀 많이 움직인 것도 있는데, 일단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샤오강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민생 국가를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갑자기 경제 성장률을 확 키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소비 중심의 흐름으로 시진핑 체제는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걸 조금 더 확인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아쉬웠던 거는 중국이 주중에 3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사실 1분기, 2분기 연속 6.9%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 인민은행장,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장이 7% 큰 소리를 뻥 쳤었는데 어제 발표된 거는 6.8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약간 해외 증시에서 유럽이나 미국 증시에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중국은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 대출이나 환경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한 6.8%라면 제가 바라볼 때는 시장이 확 화답은 못 줬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 견고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장으로 좀 들어와 보죠. 네.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과 달리 여러분들 주택 주담 갖고 계신 분들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제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은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1.25%포인트, 16개월 연속 동결인데요. 처음으로 한 6년 정도 됩니까? 6년 만에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이라는 건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고 한 사람이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국채 3년물 금리가 마에 2%를 넘어버렸죠.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1.25%인데 지금 국채 3년물이 3%로 올라갔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기준금리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 실제 시장 금리가 지금 1.25% 훨씬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시장에서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11월 달에 있는데요. 제가 바라볼 때 지금 시장에서 11월 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사실 지금 약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올릴까에 대한 고민 조금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음 주 중반에 부동산 또 종합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당장 11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 대비 실제 금리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 그렇게 좀 보면 좋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코스피를 조금 쉬어간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지수 변동성을 많이 좀 일으켰는데 주 후반 접어들면서 이제 셀트리온의 주가가 약간
뭐 안정이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급등한 데 따른 안정이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약간 탄력성이 둔화되다 보니까 뭐 고후죽순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동안 좀 조정을 보였던 IT 관련 반도체 주들도 오늘로 보니까 2차전지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조금 매기세가 좀 좋게 들어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간 증시 움직임 정리해봤고요. 자, 다음 주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일단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22 통화정책회의도 있습니다. 중요 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다음 주는 진짜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 사실 글로벌 이슈보다는 개별 기업들 실적 발표에 많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테마군이라 할 수 있는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월요일 날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에서 표명을 했던 부분이죠. 도시재생 시범 사업 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접수하게 되는데 도시재생 관련한 거는 금액 자체도 수조 원이 넘고 최종 선정 자체는 12월에 수정이 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쪽에 관심 가시는 분들은 개별 테마주가 좀 많긴 많습니다만은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월요일 날 한국 도시재생 시범 사업 계획서 접수가 진행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애플의 실적이 사실 화요일 날 예정돼 있는데요. 저는 사실 글쎄요. 애플의 실적이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애플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 LG 이노텍 갑자기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부진하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25일 날 발표될 LG 이노텍의 자기 실적 자체가 우리 LG 이노텍 관련한 뭐 카메라 모듈이나 애플 관련주의 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제가 다음 주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목요일입니다. 사실은 글로벌 기준인데요. 22 통화정책회의가 26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왔던 부분이죠. 22도 이제는 출구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월 600억 유로 정도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이번 10월 달로 많이 미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드라기 총재 입에서 또는 22 쪽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 유로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고요. 그러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겠죠. 근데 그게 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보다 이거는 이제 유럽 쪽의 그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금융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유로화는 강해지는 것이고 달러가 약해지면 유럽 쪽은 조금 안 좋겠지만은 경기가 오히려 달러는 약해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 달러가 약하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 이슈 자체가 약간 시장에 부담을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U20의 테이퍼링도 어느 정도 시장에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 이벤트로는 체크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민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굵직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22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퍼링 언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떻게 흐름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약간 되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바라본 관점에는 오늘도 이제 지수가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사실 고점론에 불구하고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는 아마 10월 달에 이번 달에 지금 월봉이 양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2,500선 돌파를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나오기보다는 2,500선 돌파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선 돌파에 좀 기대를 간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은 사실 지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중이 좀 높죠. 근데 가만 보면 이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하기에는 또 너무 올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 오르면 급락해야 되는데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은 코스피 시각 상위이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도 천천히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생각보다 680에 대한 저항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셀트리온이나 이런 바이오주의 주가가 정체된다면 오히려 그 자금 자체가 다시 실적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관심이 가는 섹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2,500을 돌파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물론 뭐 SDI, 삼성전기, LG 이노텍 다 반등하고 있는데 그동안 조금 이번 주 쉬어줬던 뭐 이런 대형 IT주들이 다음 주에 코스피 쪽에서는 좀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정권주, 은행주, 금융주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탄력성은 둔하더라도 세컨 섹터로는 이 금융 섹터도 좀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이오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번 주에 쉬어갔던 올해 우리나라 코스닥 IT의 대장주 3인방이 있죠. FPCB, 2차전지, 반도체인데 이 섹터들이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주목받지 않을까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일 코스피가 오르면서 코스피 2,5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쉬어가고 있던 IT 관련주의 흐름, 또 금융주 기대해보면서 한 주간 흐름 사용해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플랜 시간이었고요. AR 인베스트먼트 하창봉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